앞바다리하고 TV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트가 되게 넓고 되게 깊네요. 지금 담아오신 것도 보니까 예쁘긴 한데 허리가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된다. 이 소파는 구름처럼 푹신해 보이는데 시원하고 편안함 속에 함정이 좀 숨어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특별하게 무리하게 운동한 것도 없고 난 무거운 걸 또 든 적도 없어. 근데 왜 허리가 아프지? 라고 생각했다면 어제 그 푹신한 소파에서 몇 시간 정도 있었는지. 미니멀하고 모던한 소파인데요. 이거 진짜 예쁘긴 하네요. 하지만 저라면 이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살 수 있는 소파가 뭔가요? 원장님, 저 드디어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하셨나요? 거실 인테리어의 꽃, 소파를 구매하려고요. 근데 매장 가니까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허리 건강을 위해 어떤 소파를 골라야 할까요? 제가 오늘은 그러면 이 척추 건강을 지키면서 올바른 적당한 소파를 고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조건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당연하죠. 소파는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배워서 이번에 좋은 소파 살 겁니다. 좋습니다. 몸의 통증은 의사가, 마음의 걱정은 변호사가.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말고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척추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좋은 소파, 올바른 소파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골라오신 후보의 소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이 소파는 넓고 깊어서 앞바다리하고 TV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시트가 되게 넓고 되게 깊네요.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높이와 깊이. 이 시트의 높이와 깊이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소파의 높이부터 보면요. 이 시중 소파들은 40cm부터 50cm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면에서부터 소파까지, 앉아있는 자리까지의 좌방석이라고 하거든요. 좌방석의 이 높이가 보통 지면에서부터 40cm에서 높게는 50cm 이상까지 있는데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실내에서 신는 문화 때문에 되게 높게 이렇게 있는 소파들이 있습니다. 높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집에서 우리 이제 한국은 다 맨발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맨발로 있거나 뭐 실내화를 신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소파가 높은 데 앉으면 발이 지면에서 뜨게 됩니다. 아하. 발이 지면에서 뜨는 순간 허리와 발에 골고루 체중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 허리 요추 4번 5번에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이쪽으로 오롯이 체중을 다 받게 되겠죠. 게다가 무릎이 골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파묻히면서 이 요추 전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추 전만이 무너지는 자세, 후만 자세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디스크에는 최악의 적이거든요. 높이가 높으면 후만 자세가 될 수 있다. 골반이 무너지고 우리 허리는 무릎이 더 높고 골반이 파묻히니까 발바닥이 지면에서 붕 뜰 정도로 소파가 높다 하면 발 받침대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발 받침대를 또 따로 쓰거나 아니면은 소파를 이제 기성 제품이 아닌 제작으로 해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사실 가족 구성원들이 다들 다리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깊이입니다. 깊이가 문제인데요. 예쁘게 좀 생긴 소파들 있죠. 보면은 깊이가 좀 깊어요. 맞아요. 한 60cm 이상으로 쭉 길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담아오신 것도 보니까 예쁘긴 한데 많이 깊거든요.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어서 앉는다고 해도 이 등이요, 등받이에 가서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등받이에 어떤 기대는 게 없으니 계속 힘을 주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등이 좀 구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디스크가 항상 동일한 압력을 받는 것 같지만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 압력이 매 순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서 있을 때의 압력이랑 앉아 있을 때 압력, 그리고 앉아서 구부정하게 있을 때 압력, 심지어 물건 같은 걸, 무거운 걸 들고 숙이는 때 다 압력이 다 달라져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언제 허리 디스크 압력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요. 그죠? 네. 몇 퍼센트나 높아질 것 같아요? 1.5배 정도? 맞습니다. 한 40% 정도 압력이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구부정하면 거기서 압력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있다 보면 등이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구부정하면 압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이와 깊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후보 보여드릴게요. 이 소파는 뒤로 확 젖혀지고 구름처럼 푹신해 보이는데 이건 어떤가요? 여기도 좀 문제가 있네요. 왜죠? 여기 소파의 문제점, 등받이의 각도,
그리고 쿠션의 탄력 정도입니다. 구름같이 푹신하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소파에 앉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죠? 아무래도 기대서 이렇게 힘을 풀 것 같아요. 파묻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름처럼 푹신하면 시원하고 편하던데 아닌가요? 시원하고 편안함 속에 함정이 좀 숨어 있죠. 고급 소파를 구매한 사람들에게서 요통, 경추통, 그리고 어깨 통증들이 한 20% 이상 증가했다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푹 파묻히는 소파에 푹신푹신하게 앉게 되면 뒤쪽은 자연스럽게 후만 자세가 되면서 척추뼈 사이사이의 인대가 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디스크 내부에는 이제 잘 아시겠죠? 뭐가 있다고 했죠? 찹쌀떡 같은 수액이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찹쌀떡이 우리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이라 보면 안에 있는 팥 앙금 부분이 수핵이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파묻혀서 앉으면 디스크의 앞쪽의 압력이 높아지고 뒤쪽의 압력은 낮아지면 수핵 방향은 튀어나오는데 뒤로요? 맞습니다. 앞쪽이 압력이 높아지면 수액은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푹신한 소파의 함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하. 결국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인대는 늘어나면서 느슨해지고 수액은 뒤로 밀려나면서 이 만성 요통,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무리하게 운동한 것도 없고 난 무거운 걸 또 든 적도 없어. 근데 왜 허리가 아프지? 라고 생각했다면 어제 그 푹신한 소파에서 몇 시간 정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뒤로 확 누워있는 소파 디자인 어때요? 좀 럭셔리한 소파들은 다 그렇게 디자인돼 있던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폰을 보거나 폰을 봐도 지금 경추가 과도하게 굴곡된 상태죠. 우리 보통 TV 볼 때 이렇게 안 보거든요. 이렇게 되죠. 맞죠. 맞네.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되네요. 우와, 이 소파 거북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오고 얘도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다가 이것도 진짜 안 좋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파에서 예쁜 자세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쁜 자세를 하려고 하면 앞에 당겨와서 이렇게 앉고 이래도 무릎이 골반보다 위에 있어서 좋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요추 전만을 만들고 이렇게 시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파가 의미가 없잖아요. 소파가 편안하지도 않고 이건 벌서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V보다 이렇게 내려가잖아. 한국인 특 여기 입고 앉아서 이렇게 보는. 이거는 안 좋아요? 이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요? 차라리 아까 전보다 허리가 더 편해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 골반은 안 좋죠. 그러니까 뭔가 전만이 무너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등받이를 세울 수 있고 등 지지대 이게 좀 있으니까 조금 그래서 이러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지금 허리는 커브를 좀 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목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 디스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소파에 누워서 사실 TV 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목에 무리가 또 가는군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때 몸에는 힘을 다 빼고 싶으면 소파만큼 안락한 게 없으니까 딱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후보 보실까요? 이건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하고 모던한 소파인데요. 네. 이건 어때요? 이거 진짜 예쁘긴 하네요. 그쵸? 네. 하지만 저라면 이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죠? 이것도요? 요추 지지대 그리고 팔걸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추 지지대 룸바 서포트라고 하는데 미니멀 디자인들의 소파가 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거든요. 요추 지지대까지도 생략하고 팔걸이도 생략했어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허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그 요추 지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보기에 예쁜 정도로 존재만 해요. 사실 기능은 상실한 채 없기도 합니다. 팔걸이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팔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분산해주죠. 그러면 디스크, 목, 승모근에 부담을 많이 줄여줘요.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냥 팔걸이가 없으면 그냥 다리에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팔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보통 팔이 우리가 무게를 못 느껴요. 우리 실제로 무게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네, 근데 가볍겠죠. 허리라고 생각해보면 허리는 상체의 무게와 팔의 무게를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팔의 무게는요, 보통 성인 체중의 10%에서 12% 정도예요. 그럼 내가 60kg라고 하면 6에서 7kg, 70kg라고 하면 뭐 7, 8kg 정도 네. 되겠죠. 팔걸이 없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하면 이 무게를 오롯이 받게 되는 건 어깨, 척추의 승모근, 그리고 허리까지도 다 이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팔걸이에 올려놓으면 이만큼의 체중이 분산되니까 훨씬 편해지는 거죠. 뒷목이 좀 뻐근하고 자주 뭉치고 이런 분들은 팔걸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소파 디자인들은 일단 예뻐야 되잖아요. 일단 시선을 확 끌어야 되니까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생략해서 통짜로 나온 소파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구가 우리 몸에 좀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몸을 가구에 맞추다 보니 몸이 혹사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살 수 있는 소파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린 소파 다 제 장바구니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네.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조건들이 있죠. 소파의 높이와 그리고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되는 적당한 등받이의 각도, 요추, 지지대, 팔걸이까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소파는 네. 기성 제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네. 너무 무서운 말이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소파가 기성 제품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파 못 사나요?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저와 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네. 다들 다른 신체 조건. 신체의 조건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 어. 않습니까? 그래서 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소파를 네. 사지 마세요. 네? 이 영상을 소파 가구 업체가 보면 어떡하죠? 그러면 인체 공학적으로 딱 맞는 소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파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탄생 목적이 디자인적으로 네.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인체 공학적인 설계 디자인을 맞추기는 아마 어렵죠. 태생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의자만 해도 사무용 의자도 높낮이 조절하고 팔걸이 조절하고 딱 내 몸에 맞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꼭 나는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TV도 보고 싶고 책도 보고 싶다 이러면 사무용 의자를 두시고 네. 얼마나 편안한데요. 장기간 TV를 봐도 허리가 부담 없이 팔걸이에 탁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원장님 거실에 사무용 의자를 두면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런 집은 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저희가요? 네. 저는 이 모든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극단적이시네요. 네. 인테리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디스크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전 인테리어 선택할래요. 그렇군요. 소파 고르는 법 알려주신다더니 결국 소파는 사지 말라 그러고 알려드렸잖아요. 사무용 의자. 사무용 의자. 아. 네. 저희가 이제 신혼 때도 그랬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구 보러 다니고. 그때 우리가 야심차게 좀 비싼 소파를 하나 구매했죠. 구매했죠. 지금 어디 있죠? 예쁜 아이보리 톤이었는데 아이보리 톤. 당근에 팔려갔죠. 네. 엄청 아까워했었어요. 근데 저희의 척추 건강이 하루하루 안 좋아진다 이걸 느꼈어요. 저보고 계속 소파에 누워있지 말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죠? 본인이 제일 잘 누워놓고 본인이 이게 팔았으니까. 소파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나요?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 자세에서는 부지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인체 공학적인 의자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파는 사실 거실의 장식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장식보다 중요한 게 저는 척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일정 시간만큼 내 척추를 맡기기엔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 이 정도까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굉장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소파를 앉는 게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당장 팔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들도. 가구업계 분들에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 인테리어 목적이나 단시간 앉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단시간 시간 보내는 네, 이 건 정도는. 좋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거실에서 시간 보낼 때 이왕이면 소파보다는 안 되면 식탁 의자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당근마켓에 저희 소파를 팔아버릴 때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 원장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잘한 결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았지만 사실 그만큼 저희의 건강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파 대신 인체 공학적 의자를 선택하신다면 좋은 사무용 책상 의자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높이, 지면에서부터 무릎까지 이 높이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조절이 가능한 의자를 골라야 됩니다. 이게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지 90도에서 100도 정도가 좋거든요. 그 각도를 우리 몸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요추 지지대, 어느 정도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요추 전만의 커브와 좀 잘 맞는 의자가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팔걸이 높이도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요새는 팔걸이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조절이 가능한 의자가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탄성. 너무 푹신한 건 안 좋습니다. 의자가 너무 푹신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파묻히면서 요추 전만이 무너지거든요. 적절한 탄성이 있는 의자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와, 이렇게 정리하니까 정말 명확하네요. 이제 매장 갈 때 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야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건강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도 건강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안녕! 안녕.